이슈앤투데이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일부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해운대 선거관리위원회 한승훈 홍보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투표 일정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5월 9일이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거일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상 투표소에 가셔야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앞서 5월 4일, 5월 5일 양일간에는 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5월 4일, 5월 5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든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그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어선, 그 다음에 외항여객선, 외항하물선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선호는 선상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사전투표하고 기존에 하던 부재자 투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로 든다면 부재자 투표는 첫째로 신고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받은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야지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에 그냥 가면 투표용지를 바로 발급받아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총 12시간으로 투표 시간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더 이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도 마련됐군요. 옛날에 부재자 신고는 신고를 하고 가야 했지만 사전투표는 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4일까지 선상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선상투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선상투표는 먼저 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저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박에 있는 팩스로 투표용지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제 선상투표를 신고한 분이 팩스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그리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상투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제 선장이 투표할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선박에 투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선원들이 이제 받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한테 도장을 찍은 후에 선박에 있는 팩스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팩스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쉴드 팩스라는, 그러니까 선원이 투표한 부분이 접혀서 출력이 되는 쉴드 팩스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선상투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좀 신기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네요. 자, 그리고 19대 대선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좀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임기 만료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인 선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사유 발생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부터 60일 안에 선거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선거일을 지정하고 공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화요일이 선거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는 보통 12월에 선거를 치렀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날짜가 바뀌게 되겠군요. 어차피 임기가 5년이니까. 지금 이 5월 9일 날 실시하니까 다음에는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순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리에 의한 선거의 투표 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고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아닌 상태지만 특별히 또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요.
자, 유권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라면 앞서 뭐 사전 투표하고 또 본 선거의 투표 시간도 좀 달랐는데 이 투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 대통령 고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그 2시간이 더 투표 종료 시간이 2시간이 더 깁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보통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예, 대통령 고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투표 종료 시간이 2시간이 더 깁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투표 시간이 늘어난 만큼 보다 더 선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시점은 어떻습니까? 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끝난 다음 날에 0시부터 임기가 개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선과 같이 대통령 고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당선인이 결정된 그 즉시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제19대 대선의 대통령 임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5년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선거법 규정상에서도 좀 제법 변화가 있던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인터넷 선거일에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예. 이전까지는 뭐 선거일에 인터넷이나 SNS에 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거나 네. 아니면 V자를 하는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이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한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에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뭐 선거일에 인터넷이나 SNS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V자를 하는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이제 법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현장에서 인증샷의 개념으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동안 뭐 법에 적용을 받자면은 예, 또 예. 문제가 됐을 그런 사안들이 이제는 좀 자유롭게 풀렸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인터넷하고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이런 게 아닌 다른 방법을 하면 어떻습니까? 선거 당일에. 예, 원칙적으로 이제 선거일에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요 세 가지 방법만 허용됐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 뭐 말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인쇄물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방법은 아직까지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시면 예.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투표일에 어쨌든 국내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네. 분들은 그러면 부재자 투표를 미리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선거일이나 뭐 사전투표일에 국내에 계실 수 없는 분들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예. 첫째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계시는 분들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부재자 신고와 등록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재외투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재외투표 기간에 해외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셔가지고 가실 때는 여권이나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재외투표소에 가셔서 재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재투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죠. 지금 예. 시점에서는 네. 재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예. 일단 뭐 유권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힘드신 이런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 공직선거법에는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신체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뭐 병원 요양소에 기거하는 분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발송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거소투표자는 즉 자기가 계시는 곳에서 뭐 투표용지에 볼펜으로나 그렇게 기표를 하신 후에 회송용 봉투에 다시 넣어서 봉함을 하고 등기 우편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거소투표자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투표소에 혼자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선거일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투표 편의 차량과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투표율을 높이고 또 국민들의 그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네. 분들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선거법 자체가 워낙 또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정리되어 있는 곳이 좀 없을까요? 예, 선거법이 참 저희 직원들도 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런 선거법을 좀 더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위해서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예. 뭐 선거 법령 정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예, 예. 선거 법령 정보 모바일 웹을 검색하시면 그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선거법을 이제 조문별로 보실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예. 선거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시면 이제 선거법을 사례별로 알기 쉽게 풀어놓은 제19대 대선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료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선거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이번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에 관한 정보 공개 자료,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재투표라든지 사전투표에 관한 선거 제도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그다음 투표소 찾기, 투표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투표소 찾기, 그리고 그 앞에 이전에 역대 선거의 정보에 관한 통계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유권자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 이루어내어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중요한 선거인 만큼 또 선관위에서도 상당히 바쁘고 또 정신없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